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관계도 짚어보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짚어보자, 그래서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든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24번째 버럭쟁이 남편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솔루션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소 다루듯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로 대변되는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쯤에 사과만한 어떤 물건 하나가, 이상하게 생긴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가 가는 앞을 가로막는 물건이 있어, 어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그 사과처럼 생긴 물건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내 수박 크기만큼 커졌습니다. 놀란 데다가 화까지 나기 시작한 헤라클레스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발로 걷어 찼는데요. 이번에는 바위 덩어리만큼 커졌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헤라클레스는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내리쳤는데요. 쇠몽둥이를 내리치면 칠수록 그 이상한 물건은 자꾸만 커져서 마침내 그 골목 주변을 싹 다 메워버렸습니다. 잔뜩 흥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앞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미소를 띠며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아까 그렇게 컸던 그것이 다시 요만한 사과 크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놀란 헤라클레스가 아테네 여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엇입니까? 아테네 여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라서 가만히 놓아두면 별것 아니지만 이것과 싸우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답니다. 남자라는 족속도 똑같습니다.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싸우다가 아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남편이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고요. 싸우다가 지면 쥐뿔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내리치면 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논쟁과 불화의 정령처럼 점점 더 감당하지 못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아테네 여신처럼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눈길과 노래를 불러주는 게 최상의 방식입니다. 싸우려고 하면 감당 불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지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면 허늘허늘해지는 연체동물처럼 바뀝니다. 그렇게 해보면 진짜 남자처럼 다루기 쉬운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버럭 남편을 대할 때 소 다루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소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소는 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꽃밭에 들어가면 그 예쁜 꽃밭을 짓밟는 그런 존재이지만 사실 그 소는 꽃밭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요. 소가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넓은 밭도 거뜬히 갈아내고 논도 충분히 갈아내고 그리고 그 많은 짐도 거뜬히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또 외양간에서 나오는 그 그름은 농사 지을 때 아주 요긴한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시골에서 소는 농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 다루는 법을 되게 가르쳐 주는데요. 소는 다루는 대상이지 힘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끌고 갈 그런 대상 아닙니다. 소를 다루기 시작할 때는 코뚜리를 뚫습니다. 이제 송아지로 쭉 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커가면 또 이제 소를 부릴 소가 되면 코뚜레를 뚫게 되는데 그때부터 연결된 밧줄을 통해서 소는 주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뚜레와 밧줄은 소를 조종하는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꼴망태지고 꼴도 많이 배웠고요. 또 나가서 꼴 배우다가 소를 주기도 했고, 또 여름 오후가 되면 멱을 감고 와서는 산으로 소를 몰고 풀을 뜯기로 갑니다. 거실에 대부분 다 그랬고요. 시골에서는 일상이었죠. 제 기억으로 아마 중3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소를 몰고 가는데 그 덩치 큰 소들이 어린 아이의 통제에 고분고분 따르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가 소를 다뤄야 될 어떤 그럴 상황이 되면 일단 소하고 친밀감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시골에 가보시면요, 이 외양간 들어가는 쪽에 그 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원이 쇠로 만들어진 게 있고 손잡이를 달은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 등 글개입니다. 되게 짐승들이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게 거의 외양간마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로 하여금 그 소 등글개를 가지고 소에게 접근하게 만들어 줍니다. 소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아주 가소로운 대상이 다가오면 이 뿔로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데요. 소 등글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무한 관대를 내세웁니다. 절대로 들이받거나 사납게 굴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 해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등글개를 가지고 등을 시작해서 이렇게 등을 쫙 긁어주고 그 다음에 배도 긁어주고 온몸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면 소가 엄청 좋아합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나 파리 같은 온갖 벌레들이 막 달라드는 바람에 소들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요. 그럴 때 꼬리를 통해서 파리, 모기는 쫓아낼 수 있지만 소 입장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진드기입니다. 착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 진드기는요, 정말 소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는 달갑지 않은 손님인데 소 등글개를 가지고 오는 주인이 그 귀찮기 짝이 없는 진드기까지 싹 다 제거해주고 온몸을 긁어주면 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등을 긁어주고 또 배를 긁어주고 사타구니 같은 그런 부분을 긁어주어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소는 이 대가리 쪽에서 몸으로 가는 그 밑에 목 부분이 되게 아주 부드러운데요. 그 만지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 부분을 만져도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친밀감이 그렇게 몇 번 등글개를 가지고 소를 몇 번 긁어주면 소는 자신한테 오는 그 대상이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대상이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칠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작은 아이가 꽃비만 치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서게 되죠. 자, 남편도 똑같습니다. 되게 남편을 소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남편이 무섭다고 말하는 여자분들 중에는 이 착한 여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된 사람들로서 어떤 의무감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남편을 위해 죽도록 헌신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니면 청순가련형이라서 평생 그냥 눈물로 살고 자기 그 고통이나 아픔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한테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나마 그 분노도 외부로 표출 못해서 자기 속에다 분노를 표출하면 우울증이나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착한 여자, 충성스러운 여자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소와 같은 남편, 힘센 남편, 내가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이지만 내가 콧뚜리를 뚫고 꽃비를 움켜쥐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전제 작업으로 등글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상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황소 같은 남편도 그렇게 고분고분해진다는 거, 그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남자들은 유능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데요. 사시사철 365일 동안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드러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공간을 찾아가는데요. 이 남자들이 동창회에 목숨을 걸고 친구들 모임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면 막 돈도 잘 쓰고 친절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걸 통해서 너 참 괜찮다,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조금만 투자해도 영웅이 되고 조금만 투자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소에게 다가가려면 일단 꽃비부터 지는 게 아니라 등 긁기부터 준비를 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등 긁기를 가지고 가야 기분 좋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긁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어떨 때는 소가 주인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애교를 막 부리면서 등 긁어 달라는 표현을 해오는 것이죠. 자, 남편의 말에 반박하거나 기죽이지 말고 맞장구를 치고 호응해 주십시오. 말을 받아준다는 것이, 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무조건 시인이나 굴복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투하듯 하지 말고 유도하듯 해라라는 건데, 유도는 상대방이 어떤 힘을 쓸 때 옆으로 살짝 비키면서 다리만 살짝 걷으면 상대방이 자기 힘으로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이 아내들이 사용해야 될 특별한 기술이 유도의 기술입니다. 권투하지 말고 유도를 해라라고 하는데요. 자, 어느 집에 남편이 항상 자기가 집에서 이거라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머리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 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똑똑하긴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아내는 그 말을 뒤집으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이 무슨 놈의 머리야? 머리가 되려면 똑똑해야 되는데 뭐 똑똑하기를 해? 뭐 운동을 잘하기를 해? 돈을 잘 벌어오기를 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명 팩트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더 틀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는 뿔을 세우고 들이받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럴 때 남편을 소처럼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맞아. 당신이 우리 집의 머리 맞아. 당신이 최고인 거 맞고 1순위인 거 맞아. 자, 당신이 머리라면 나는 그 다음에 머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목이 되겠네. 자, 그 머리를 누가 좌지우지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오늘 목 확 잘라버려. 오늘은 버럭 남편 다루기, 소 다루듯이 다루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버럭 남편 다루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습니다.